이명과 난청이 없어도 알아두면 쓸모있을 정보. 웃고 떠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여있을 정보. 이명 정보와 난청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명 흥신소의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뭐 댓글이 달렸던 거는 아니고요.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명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많이 올리세요. 뭐 이건 어떤가요? 뭐 이 증상은 어떤가요? 뭐 저는 뭐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여러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주관적으로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몇 가지를 좀 뽑아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교수님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일단 제가 갖고 온 질문 중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좀 저도 궁금한데 라고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명 환자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청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청력 테스트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뭐 많이 받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병원에 가긴 하니까 네. 그게 궁금하네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청력 검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정 과장님은 네네.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보통 언제 하시나요? 그 회사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그렇죠. 정기 건강검진? 그걸로 네. 올해 한 번 했어요. 그 건강검진 할 때 받는 청력 검사는 정말 그 기초적인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이비인후과 병의원에 방문을 하시면 아마 그런 상세한, 그러니까 종합검진 수준의 어떤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청력이 좀 걱정이 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면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제 이명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명의 그 영향을 받기가 더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청각기관에 네네. 뭔가 좀 이렇게 고장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청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이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는 맞지만 청력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게 꼭 이명의 어떤 관리를 하는 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에 이명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병의원에 방문을 하면 요거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치료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병원을 다시 내원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관리에 따라서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말씀드리는데 꼭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네, 제가 말이 길었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을.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청력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명하고 직결되는 질환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 증상이나 질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아무래도 혈류량이나 아니면 뇌하고의 어떤 그 연결 때문에 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귀로 소리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청각기관에 어떤 뭐 중이염이라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감염이 있을 때는 또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겠죠. 예. 또 머리와 목의 상해. 아무래도 뭐 뇌나 아니면 청각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이 붙어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네. 체성이명 쪽. 체성이명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정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배경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요즘에 또 많이 보고가 되는 부분이 이 갑상선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명이 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아마 요거는 이해가 되실 텐데 소음 노출. 그렇죠. 많이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명이 많이 좀 있은 편이니까. 그쵸. 그리고
메니에르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명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발성 난청.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명 발생하고 관련성이 매우 높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명이 있는데 보청기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가요? 우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그 보청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보청기는 이명 케어 기능이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보청기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떤 특수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보청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비싼 거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 있는 보청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청기를 오른쪽 왼쪽에 비싸구나. 착용하게 되면 소형차 한 대 가격일 정도로 이제 근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놀라셨죠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뭐 그래도 비싸다고는 네. 얘기는 들었지만 네. 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이라니. 네. 와. 그런데 난청이 없으면 굳이 보청기를 낄 필요가 없죠. 없는데 예, 그렇죠. 이명의 어떤 관리만을 위해서 이 몇백만 원이 하는 보청기를 산다는 거는 사실 조금 좀 불합리하죠. 뭐 살려면 살 수도 있을까요? 살려면 살 수 있겠죠. 정말 심하면은 그건 정말 예, 그거를 계속 끼고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난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뭐 MIJ에서도 뭐 개발이 되고 있는 이명 케어 앱도 있겠지만 또 네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이명 뭐 매스커 아니면 뭐 사운드 테라피 또는 이명 케어 뭐 어플 또는 기기들이 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청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은 저렴한데요. 왜냐면 이명에 관련된 기능만을 뽑아낸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난청하고 이명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의 사용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은 쓰라는 말씀이시죠? 그 난청이 동반되면 고려해보고 네. 네, 난청이 없다면 보청기를 통해서 이명을 케어하기보다는 그냥 이명 케어를 하는 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기기를 써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비싼 거 쓰지 말고. 네. 아.